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경찰의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수가 경찰을 이용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는데요. 경찰의 어정쩡한 수사로 총장 선거를 둘러싼 전북대 교수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총장 선거 개입 혐의로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대 전 교수회장. 교수회장은 소문으로 돌던 경찰의 총장 내사설을 교수 평의원들에게 알려 공론화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며 교수회장 역할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총장 선거에서 사실은 중대한 변수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그럼 저는 교수회장으로서 이런 그 상황을 제 개인적인 그냥 그 정보를 알고 가만히 있어야 됐겠느냐 되묻고 싶습니다. 처음 경찰을 접촉해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교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입장 표명에 나서 수사 압박용이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내려오게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뭐 배경이라 할까? 그런 부분은 제가 진짜 모르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관여된 바가 정말로 없기 때문에. 경찰이 교수에게 이용당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이 왜 선거 때 와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저도 의문입니다. 그건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선거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고 고발한 교수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개입을 흐지부지 덮고 간다면 국립대 총장 선거 직선제 하나만 하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뭐 국민권익위가 됐든 또 중앙지검이 됐든 대검이 됐든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이것이 묻힐 일은 아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아온 교수들이 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더 큰 혼란에 불씨만 남긴 꼴이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천안대 폐교 이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개교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의료원 바로 옆 체육공원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설 곳입니다. 남원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한 대학 부지 6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올해 6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대립과 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에서 법인을 세우고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에 들어가 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목표로 한 2022년 3월 개교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중에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고 6월에 그 국회 법안을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일단 상반기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공의료대학 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서 개교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한 차례 민간 사업자 조성에 실패한 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공과 민간 투자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3만 3천 제곱미터의 금융타운터입니다. 전라북도는 이곳에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건물인 금융센터와 컨벤션센터,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억 원가량,
지난 2월까지 민간 투자자를 공모했는데 투자자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후 민간 투자자를 다시 공모할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 직접 지을지를 저울질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향토 금융기관의 역할론을 내세워 전북은행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북은행 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센터를 먼저 공공투자로, 컨벤션 센터, 호텔은 이후 민간 투자로 분리 조성하는 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의 어떤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단계적 개발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자 출발점인 금융타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금융 중심지 지정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큽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복원을 논의했지만 끝내 당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평화당은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복원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 전라북도 의원들이 주축인 찬성 측은 언제가 될지 모를 정계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려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히자는 입장입니다. 갖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상하고 교섭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려면 당연히 교섭단체가 돼야 되는 거죠. 반대 측은 정의당보다는 향후 정계 개편 시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과의 연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문제는 이견이 있어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14명과 정의당 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의하는 만큼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선거제 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정계 개편 시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찬반 양측 모두 이른바 제3지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망한 표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호남도. 전북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연말쯤에나 가야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정계 개편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당의 당내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합종 연행과 정계 개편 구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커피 맛이 나는 작두콩차,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연잎밥. 젊은 농벤처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농식품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전시 판매장이 한옥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식품업체가 작두콩을 볶아 만든 음료입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커피 맛이 특징입니다. 임산부처럼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대용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작두콩이라고 해서 커피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커피처럼 구수하고 그냥 평소에도 즐기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수 사과로 만든 아이스크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연잎밥, 스프레이로 뿌려 쓰는 소금물까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젊은 벤처기업의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판매장이 전주 한옥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제품을 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주 한옥마을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 한류의 붐이 있는 그런 해외로 진출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어떻게 알리고 팔아야 할지 막막했던 농벤처 기업들에게 든든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백제 무왕의 부인인 선화공주의 묘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의 소왕릉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대왕릉이 백제 무왕의 묘라고 특정할 만한 발굴 결과가 나온 뒤라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익산 쌍릉 가운데 하나인 소왕릉입니다. 소왕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의 부인인 선화공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소왕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발굴은 1917년 일본인들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진 뒤로 102년 만입니다. 발굴 조사에 참여한 일본인들이 보고문과 실측도를 남겼지만 부실해 소왕릉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굴 조사단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소왕릉의 모습을 확인하고 축조 방법과 석실 규모, 내부 형태를 살피는 등 소왕릉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묘의 주인이 선화공주라는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이 나오면 익산이 백제 왕도로서 입지가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그의 비름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역이 왕릉 구역이 되는 겁니다. 익산이 백제 수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극적 자료가 되겠죠. 지난해 대왕릉에서 수습한 인고를 분석한 결과 대왕릉의 주인이 무왕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2달 뒤에 나올 소왕릉 발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벚꽃과 어우러진 백제 유적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익산 문화제 야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제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동해시에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백제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익산 왕곡리 유적. 이곳에서 벚꽃과 어우러진 색다른 야간 풍경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는 밤여행이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문화제 야행에서는 처음으로 백제 정원이 공개되고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탑돌이, 왕궁후원, 연꽃등 띄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백제왕궁 야행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제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동해시에 누룽지, 수건 등 구호 물품과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999년 동해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뒤 특산품 팔아주기, 지역 축제 대표단 방문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남원 향교가 오는 10월까지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학교에서는 전통 예절, 문인화, 우리소리 체험 등 모두 6개 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향교의 전통성을 살려서 전통 예절과 또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소리 체험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정읍시가 전북 한우 6종 협동조합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읍시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우 국거리와 미역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 당시 수변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이 두절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수변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실구는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이 추진되면 관광객이 늘어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라며 수변도로 개설에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읍과 전북 혁신도시, 인천공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돼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라도는 정읍 인천공항 노선은 고속버스 노선으로 인가권한이 전라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인천공항 노선은 전북의 한 시외버스 업체가 전라도의 인가를 받아 지난 2016년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대한관광리무진은 이 노선이 사실상 고속노선이라며 2017년 6월에 사업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로 뱀장어 양식장업주 63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 시내에서 15리터짜리 공업용 포르말린 10통을 구입해 이 가운데 8통을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협회장 61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공장의 서류를 조작해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다가 밤엔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모레 낮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